전국의 4연패를 저지하기 위해 태극전사 10명이 나섰습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오늘 두 판의 대결을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최정 구단과 스웨 구단의 대결. 최정 구단이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바둑 내용을 보면 최정 선수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판이 아니었나 싶고 승부의 결과도 그렇게 느껴지죠. 네, 정말 기분 좋은 결과를 저희가 맞이하게 됐고요. 또 한 판의 대결은 이 박정환 구단과 퉁멍청 7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잠시 최정 구단의 대결을 살펴보느라 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뭐 박정환 선수 초중반까지 별로 이제 내용이 좋지 못했고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상기에서 조금 약간 이득을 본 것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최정 선수의 바둑을 보다가 넘어온 시점에서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겨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일선에 빠지면서 거기 이제 젖혀서 수가 나는 그 수가 이제 100이 물렀으면 그냥 수치상으로는 반집을 이득 보는 수였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곳을 아마 퉁멍청 선수가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전에 100이 뭔가 좀 잘못 떴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과 퉁멍청 7단의 대결 첫 수부터 자세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바로 어제 저녁 개막식 현장의 모습인데요. 예,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좀 이른 시간이죠. 네. 요즘 세계대회는 점심시간이 다 없어졌어요. 퉁멍청 7단의 모습입니다. 박정환 구단 오늘은 보라색 셔츠를 입고 대국에 임했네요. 박정환 구단은 저희가 마지막 이 대결을 살펴볼 때까지도 생각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면 이 초반 굉장히 빠르게 착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보통 대부분 그 시간을 기사들이 쓸 때 그 바둑 내용을 보면 유리한 쪽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불리한 쪽에서는 오히려 좀 약간 속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보다는. 왜냐면 유리한 쪽에서는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더 하고요. 네. 불리한 쪽에서는 역전을 시키면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상대도 생각할 시간이 늘어나니까 뭐 그런 의미로 보통 본능적으로 좀 약간 속기로 둡니다. 상대보다는요. 자,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초반 흐름 최근 들어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상귀에서 굉장히 거대한 또 대형 정석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요즘에 이제 소위 이제 변화가 된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데 뭐 완벽하게 결론이 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기사들마다 조금씩 이제 좀 다르게 두는 경우도 있고. 자, 흙이 만약 복잡한 변화가 싫다면은 이 치받고 젖혀서 좀 간명하게 이끌 수도 있었는데요. 예, 이것을 치받고 젖히면 간명한데 이것을 먼저 붙이면은 백도 맞고 늘어서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변화가 싫으면 백의 입장에서는 날일자로 그냥 늘기도 하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싫으면 날일자가 쓸 때 치받고 젖히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자신이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를 보기 싫으면 이 모양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박정환 구단의 이 최근 대국을 보면 이 변화를 결코 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모양에 대한 연구 또한 예, 연구가 잘 돼 있다는 뭐 뜻이겠죠. 네.
퉁멍청 7단은 프로가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간간히 이 세계 무대에서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다 할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예, 뭐 전 세계 바둑 팬들에게 뭐 강한 인상을 남길 만한 성적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꾸준한 선수고 되게 그 바둑 스타일 자체도 안정적인 기풍의 선수예요. 어떤 선수가 퉁멍청 선수를 만나더라도 상대하기가 좀 까다롭죠. 네, 퉁멍청 7단은 이 박정환 구단과는 3살 차이가 나고요. 96년생으로 최정 구단과 동갑입니다. 간혹 이 모양이 만들어지고는 하는데요. 이 수순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수순을 외워서만 두려고 하다가는 상대가 살짝 비틀었을 때 정확하게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나는 이 수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 이 모양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대충은 아는데 뭐 완벽하게 뭐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번 보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백은 붙여갔고요. 흙도 만약 잡고 싶다면 이 끼우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지금 여기를 끼우게 되면 그냥 이곳을 쭉 늘기만 하더라도 뭐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은 바깥쪽에서 막는 한 수였습니다. 여기 는수로 이렇게 있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늘어서 일단 좀 뭔가 박정환 선수가 이 느는 수도 없는 수는 아니에요. 보통 있는 수를 더 많이 두거든요. 예, 일단 변화를 좀 일으킨 것 같고요. 지금의 배석에서는 요 배석에서 흙이 걸쳐져 있는 요 배석에선 느는 수가 더 좋다. 그렇게 연구가 돼 있나 봅니다. 있는 것과 느는 것, 이 배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나요? 예, 정말 이제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뭐 있게 되면 치중 갈 때 요 젖히는 패맛이 있고 또 막상 이렇게 늘게 되면 뭐 백이 나중에 여차하면은 끊어서 수를 줄일 때는 좀 더 흙수가 더 줄어들게 되죠. 수상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자, 백이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수상전은 흙이 잡은 건가요? 흙이 여기 늘게 되면 실전을 비교해봐도 실전에 나중에 입구자로 붙여서 밀고 들어가서 그냥 이 돌이 잡혔거든요. 그 대신 백에 조여붙이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 형태가 엄청나게 두텁고 흙은 요것을 미리 이제 걸쳐놔서 약간 이 걸쳐놓은 것이 득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인데 요 걸쳐놓은 게 좀 득이다. 그런 판단으로 이 모양을 택한 것 같아요. 흙의 실리 그리고 백의 세력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호각이라고 봐야겠죠. 최명훈 구단은 흙과 백 한쪽을 선택하라면 혹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일수가 되고 이렇게 붙이고 뭐 이게 어디까지 다 가일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제가 지금 몰라서 그걸 다 알아야지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모양상으로 보면 그냥 바둑 스타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백을 잡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제 예전에 신예 때에 비해서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냥
집이 없더라도 좀 두터운 게 좋아서. 네. 근데 뭐 이 모양 자체를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기사가 이 모양을 선택해서 두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한쪽이 좀 많이 유리하다면 이런 형태가 안 나오겠죠. 네. 불리한 쪽에서 이 모양을 선택할 리가 없겠죠. 자, 100이 걸쳐가자 박정환 구단 이 상변으로 이걸 침투라고 해야 할까요? 응수타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 교환을 해달라는 것. 이쪽을 뭐 약점이 있으니까 좀 받아주면 요도를 꼭 살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 도를 이용해서 이 상변의 백집을 좀 줄이는데 뭐 좀 도움을 받겠다 뭐 그런 뜻이었는데 송명창 선수 여기 약점을 뭐 보강하지 않고 이쪽을 뒀고 그러자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은 그냥 받은 것보다 요 교환이 이제 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요 교환이 안 돼 있으면 백이 여기를 뛰는 자세가 좋은데 지금은 요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뛸 수는 없죠. 그러면 중복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요 교환 자체가 백에게 있어서요. 그런 의미로 요 교환을 해놓은 건데요. 뭐 이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백이 이렇게 나를자를 달렸을 땐 요 교환은 흙이 득이었겠죠. 하지만 요 교환을 한 이유는 이거 하지 않으면 뛰었을 때 이 간격이 이 배석과 이 간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 교환을 한 거고 백도 지금은 이곳을 달려서 요 교환을 악수로 만들기 위한 수는 이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둔 거고요. 언뜻 생각하기엔 이 나를자로 붙여서 좀 중복을 만들어 놓고 받았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뭔가 박정환 선수도 그 교환은 또 머리를 세워줘서 중복이긴 하지만 너무 두텁게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붙인 것 같은데요. 입구자 교환을요. 네. 자, 퉁멍청 7단의 돌은 아래로 향했고요. 자, 박정환 구단 다시 한번 중앙에서 짚어갑니다. 예, 이 자리가 요 약점을 좀 보강하면서 어딘가 치받으면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겠다는 그런 뭐 수법이죠. 흙이 만약 이 상면에 한 점을 연결하려고 한다면 이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예, 백이 또 듣는 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결보다는 중앙에서 한 번 더 덮어 씌워 갔습니다. 이 정도면 백의 세를 어느 정도 좀 제한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무슨 백도 큰 집은 안 났고 하지만 여기를 나를자를 달린 상태고 여기도 약점이 보강됐고요. 흙도 백 모양을 크게 안 만들어주고 여기도 이제 씌우긴 했지만 나중에 끊어서 이제 잡히는 것이 남아 있고 뭔가 초반에 이런 정도 진행이 되면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돌이 공중으로 가면서 어느 한쪽이 갑자기 유리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유리해진다면 그 그림을 서로 선택을 안 하게 되거든요. 불리한 쪽이. 자, 이번에는 퉁멍청 7단이 3-3에 침입을 했고요. 자, 박정환 구단이 하변을 좀 중시하는 마금이라고 봐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여기 모양을 키우려면 3-3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이쪽을 막는 게 그냥 길이었고 또 이쪽을 좀 염두하면 이쪽을 막는 게 보통의 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쪽을 중시할 때 오히려 이쪽을 막고 나를자를 둬서 뭐 백이 치받고 젖힌다면 귀에 젖히고 뭐 끊어서 바꿔치기를 하면서 이 한 점을 버리고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뭔가 우변을 정돈하는 네. 좀 바둑의 이론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백이 치받고 젖혔는데요. 이제 막으면 젖힐 텐데요. 만약에 이곳을 치받지 않고 그냥 붙이게 되면 흙이 또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텐데 여기 변화가 생길 때 흙이 이 간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백은 지금은 치받은 것 같아요.
LG배 이번 32강전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세계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올해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LG배나 삼성화재배나 그 중국에서 오픈전 얼마 전에 예선이 있었던 몽백컵배나 이런 곳에서 좀 어떻게 보면 본격 기전이거든요. 세계대회라고 하더라도 이벤트 대회, 초청전 이벤트 대회가 있고 이렇게 32강이나 64강부터 시작하는 이 본격 기전이 있는데 물론 이벤트 대회에서 뭐 올해 한 2차례 정도 우승을 거뒀지만 이 본격 기전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간판 타자인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가 네.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출전을 포기를 하고요. 출란배 결승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6월 말에 또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출란배 결승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출란배는 한국의 우승은 확정이 됐죠. 네. 한국 선수끼리 결승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최정 구단도 최근 이 몽백카페 예선전에 출전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중국에서 연이어서 그 여자 세계 대회가 또 단체전, 개인전 계속해서 열렸었어요. 뭐 오청원배가 열렸었고요. 네. 오청원배에서 최정 선수 유일하게 이제 한국 여자 기사로서 4강에 이제 진출해 있고, 그리고 천태산배에서 또 한국이 전승 우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마인드 스포츠 또 대회에서 뭐 여자 단체전 그리고 페어 네. 대회에서 또 우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몽백컵 예선까지 참가하기에는 바로 또 한국에 와서 LG배 본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도저히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출전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된 것 같아요. 예, 최정 선수 일정 소화를 아주 조율을 잘해서 또 오늘 스웨 선수를 꺾는 쾌거를 이뤘거든요. 앞으로 최정 선수 계속해서 많은 이제 기대를 해 봅니다. 이번 대회 16강전에 진출하게 된 만큼 조금 더 좋은 모습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 본선에서 여자 기사가 가장 높이 올라간 경우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응시배였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4강에 4강전에. 진출한 네. 것이 정말 뭐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으로 비교해봐도 그렇고 항상 이제 어려운 거죠. 그 정도의 이제 기록이라는 건.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만약에 최정 선수가 한 8강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그때 당시의 기록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응시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16강 초청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판 이겨서 4강을 올라갔던 거고 최정 선수는 만약에 32강전에서 이제 8강을 올라가려면 그것도 이제 2판을 이겨야 되는데 물론 시대적인 이제 배경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그 스웨 선수를 이기고 또 만약에 16강전에서 스웨 선수 또 못지않은 기사를 만나서 이제 이겨서 8강 올라가게 된다면 예, 정말 대단한 그 업적이죠.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정 구단 저희가 바둑을 보는 내내도 그렇고요. 또 좋은 결과까지 들려주었기 때문에 정말 대견합니다. 예, 내용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계한 다음부터 거의 실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둔 내용이 아니었나 싶고 항상 한 판의 승부에서 아주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거의 소나기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쭉 유리함을 유지한 채 이기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 바둑이 꽤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예, 지금 뭐 난전이죠. 초반에 이제 여기
변화가 일어났고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서로 비슷한 모양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흙이 조금 타개가 잘 된 듯한 여기를 빈삼각을 해서 밀어서 여기를 늘게 여기가 좀 두터운 형태인데 백이 이렇게뿐이 안 됐나 좀 싶기도 해요. 백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아쉬운 그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AI는 흙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뭔가 그 이유는 뭔가 이 돌과 이 돌을 갈라 나오는 이 형태가 기분이 좋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큰 차이가 안 나는 바둑이고 요즘 대부분 기사들이 공부를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많이 한 기사들은 초반보다는 중반의 전투에서 뭐 좀 승부의 윤곽이 좀 많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반은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짜기 때문에 지금 백이 하변의 백돌이 양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우변을 갈라가고 예,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흙이 백도를 가르고 나오면서 양곤마가 생겼는데 하나 더 만든단 말이에요, 곤마를.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수법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위험하니까 우변을 깨고 둘 다 안 죽으면 이 우변을 깨는 그림을 선택하겠다.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오히려 흑에게 선택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여다보는 이 의미는 이 한 점이 완전히 백의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이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 점이 가볍고 지금 이 한 점을 잡자고 이렇게 두면 요 기분 나쁜 요 간격을 요 한 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거고 이 자리는 요 모양이 형성돼 있어도 아주 좋은 자리죠. 안형의 급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도 붙이고 나가면서 중앙 진출을 보고 있고요. 예, 백이 붙이는 수는 좋은 행마법인 것 같아요. 여기를 젖히면 백이 여기를 찝거나 여기를 붙이고 백이 붙이고 이렇게 찝게 되면 흙이 척 봐도 걸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것을 붙인 거고 흙도 차마 젖히지는 못한 거죠. 붙이고 찝는 수 때문에요. 이제 백도 그렇게 머리를 중앙으로 쑥 내미는 자리가 뭐 행마가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지만 흑도 이 우변에 한 점 끊는 자세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그래도 흙집을 좀 많이 삭감을 한 그런 모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돌이 이렇게 머리가 쓰면서 요 돌도 약간 좀 엷어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입구자로 어쩌면 이렇게 둬서 행마를 단단하게 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저도 뭐 지금 연구를 전혀 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입구자를 했지만 요 간격 때문에 이곳을 젖힘을 당하고 요 간격 때문에 돌이 하나 뒤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요 쌍립보다는 이 입구자가 좀 더 적극적인 수지만 요 젖히는 수를 감안한다면 이 입구자로 이렇게 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네. 자, 다른 수단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자리였고요. 백이 계속해서 눌러가는 자세가 만들어지네요. 예, 백이 지금 그곳을 눌러가면서 이쪽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흙은 다 받아주면서 버텨가고요. 이제 나와 끊는 수단이 네.
그렇죠. 그곳을 나와 끊을 여기도 젖히는 것이 선수성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이쪽에 백돌이 좀 벽이 형성되면서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이 돼서 그곳의 연결이 좀 불안해졌어요. 좀 어려운 의미가 있지만 아까 이 입구자 행마가 어땠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한번 연구를 하려면 좀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입구자로 요 옆으로 두는 것이 어땠을까? 네. 자, 백이 나와서 끊는 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이 주변이 굉장히 두터워서요. 초반에 쌓아놓은 백의 세력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여길 늘어서 이래서 아까 그 모양이 나왔군요. 막 이쪽을 뭐 잡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 백이 흙의 입장에서 요 한 점을 잡기 위해서 원래 근데 흙이 여기가 흙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요 한 점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악수를 둬줘서 머리가 나온 느낌이 있고 요 한 점을 잡았지만 여기를 또 차단당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여기 2선으로 밀어서 넘어갔는데 백이 이 도를 이용해서 여기를 나와 끊으면서 뭔가 흐름이 약간 여기서 백에게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까는 원래는 초반 모양이라면 이렇게 여길 나와 끊는 건 여길 쭉 막아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형태였는데 지금은 여기 백돌이 놓이면서 그럴 수가 없는 그림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실전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살리자고 하고 중앙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쪽에 또 백이 이런데 입구자 붙이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백이 두텁거든요. 이렇게 벽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흙이 계속 나오는 그림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흙이 지금 이쪽으로 는 것은 이쪽 날일자 가는 요걸 노리는 건데 당장은 잘 안 되는데 이제 여기에 그 흙돌이 한두 개가 놓이게 되면 이제 날일자가 바로 성립이 돼요. 이런 데만 돌이 하나 있어도 날일자가 바로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날일자를 이용해서 당장은 여길 뛰기 때문에 안 되지만 여기 수낼 때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좀 수단을 보면서 흙에 붙여갔고요. 백도 젖히는 한 수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뒤로 연결하는 건 여기를 늘기만 하더라도 뭐 여기는 다음에 여기만 막더라도 이제 살거든요. 백이 여기를 다 살려주면 온통 뭐 껍데기뿐이 안 남아있죠. 백도 차단을 실전처럼 해야 되고요. 흙도 아예 수를 내는 쪽으로 돌아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 쪽에 이 돌을 버리더라도 이 두 점을 제압할 수만 있으면 꽤 큰 전과를 거뒀다. 그런 뜻이죠.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면 흙이 이 중앙에 두수 교환한 자리 있잖아요. 예.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근데 하는데요. 요거를 안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이게 절대 선수가 안 되니까 요 근처가. 네. 그러면 수를 크게 못 내게 되죠. 아, 그렇다면 지금의 진행이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교환인 것 같은데 뭐 이 수순을 뭐 완벽하게 좀 뭐 하나 두고 여기 또 하나 두고 또 그다음 늘고 그렇게 뭐 수를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약간 좀 혼자 다 약간 둘 수는 없죠. 예, 인간의 영역을 네. 벗어난 그런 수순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고 보니 흑은 귀에 102점을 차지를 하게 되겠고요. 백은 중앙의 흑돌을 전부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흑이 하나 끼워 놓은 자리가 절묘한데요. 예, 이쪽을 밀었는데요. 이렇게 끼우면 이 돌은 살아갈 수가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를 둬도 여기를 단수 치면 네. 뭐 지금은 패를 할 수가 없죠. 이 돌이 지금 수상전이 안 되니까. 그럼 이어야 되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서 이 돌이 살아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여기는 백에게 내어주게 되지만. 이거 예.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있는데 박정환 선수는 이걸 다 버리고 여기를 잡는 그림을 선택했는데 이게 맞나요? 끼워서 살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 그림이 낫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것으로 백을 모두 잡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아닙니다. 수상전을- 지금은 이게 수상전은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흑이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선수면 여기를 날일자를 갈 때 수가 일단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전에서 앞설 뿐이지 지금 당장은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은 기껏해야 흑의 입장에서 패뿐이 안 납니다. 지금 여기를 뒀죠. 있는 건 여기를 잇는 건 이렇게 치중 가면 막는 게 선수면 4수 대 이 백돌은 5수라 한 수 부족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호구 쳐서 둬야 되고 백이 여기서 이곳을 이 돌과 이 돌이 수상전을 한다면 백이 여기를 지금 느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두면 그냥 단수를 쳐요. 그럼 이쪽으로 있는 건 단단수라 2대 3이라 수상전이 흑이 안 되고 여기선 이렇게 둬서 이제 패를 하는 수단이 있는데 문제는 흑이 이쪽으로 조이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패가 나면서 여기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함부로 손을 못 대겠죠. 예, 백이 일단 손을 뺐는데요. 네, 그래서 손을 돌렸습니다. 백이 지금 향한 그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중앙에 세력을 연결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를 늘어서 패를 일단 들어가 놓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하나 보강을 하고 아니면 이쪽을 패를 해서 여기를 좀 다른 식으로 응수하는 수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여기를 지금 젖히고요. 이렇게 받으면 그때 여기를 늘면 이제는 여기 돌이 오더라도 날일자를 가면 이쪽을 늘어서 수가 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뭔가 여기를 좀 더 정교하게 백이 지금 수익기를 해서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툭망청 7단이 좀 쉽게 결정을 했다는 건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봤을까요? 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그래도 우상기 쪽을 좀 더 정확하게 수익기를 해서 어떤 모양인지를 확실히 알고서 바둑을 두는 것과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젖혀서 물어봅니다.
지금도 이곳을 일선에 빠지면 자칫 수상전은 패예요. 흑이 이렇게 두면 단수 치면 여기는 이쪽으로 이어서 패를 해야 되고 여기 모양이 문제인데요. 여전히 맛이 나쁠까요? 백이 늘면 다시 한번 급소를 두는데 이렇게 두고 나오면 이렇게 이거는 안 되네요. 이거는 안 되고 여기서 백이 흑도 여기서 이거를 먼저 찔러야 되네요. 여길 그냥 두면 일로 이어서 요 돌이 수가 많이 늘어나서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고 이으면 여기를 찌르고 그럼 나와서 이쪽을 끊으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건 붙이게 되면 여기가 두 수라서 수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백이 둬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요 젖힌수로 인해서 요 돌이 살아가는 이득 보는 건 생겼는데 요 돌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상변 쪽을 수상전을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퉁멍청 7단 좌상귀의 변화를 쉽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수상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변화 저희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전이 열렸던 오늘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정말 엄청난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0집은 훨씬 넘는 그런 대마를 잡은 것 같아요. 퉁멍청 7단이 알기 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상규에서는 여전히 패가 남아있고요. 예, 흑도 그 패를 일단은 보강을 하면서 이제는 완벽히 우상기를 흑집으로 만들었는데요. 흑도 이제는 열심히 추격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패를 해결을 했으니까요. 예. 퉁멍청 7단은 그냥 알기 쉽게 두 번 두는 정도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뭔가 그 형세 판단을 해보고 보통 이제 자기의 착점을 선택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백이 할만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지금 이 일련의 수순들을 이제 미리 염두하고 구상을 해놨겠죠. 네. 자, 방금 백이 착점한 이 한 칸의 자리는 가일수가 필요한 자리였나요? 지금 이 수는 가일수라기보다는 이제 네. 여기 집을 짓기 위한 방법인데 뭔가 이런 식으로 둘러치면 좋겠지만 여기 약점 때문에 오히려 집이 안 나니까 여기 약점을 확실하게 지켜놓고 이제 흙이 이제 많이 못 들어. 여기 찝는 게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선수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오거든요.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자, 저희가 최정 구단의 바둑을 마치고 여기서부터 박정환 구단과 퉁멍청 7단의 대결을 살펴봤습니다. 예, 백은 자, 이 장면에서 퉁멍청 선수가 꽤 오래 장고를 거듭하다가 결국 이 끊는 자리 선택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중요한 승부처기 때문에 바둑과는 약간 별개의 얘기긴 한데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아주 독보적인 후반 솜씨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사실상 세계를 제패했었고, 박정환 선수도 후반이 상당히 이제 강해요. 이창호 선수가 전성기 때 제가 이제 그래도 뭐 한 몇십 판 더 봤는데, 뭐 후반은 뭐 저보다 세더라고요. 뭐 후반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셌죠. 박정환 선수하고는 제가 두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중계로 이제는 많이 이제 접하는데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 만약에 두 기사가 전성기 때 물론 뭐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전성기 때의 실력으로 둘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정하에 전성기 때의 그 후반전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예. 예전 이창호 구단과 좀 여러 번 두어본 사람은 이창호 구단의 무서움을 알죠. 네. 예. 이 장면이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꽤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이 중앙 밀어가는 곳을 간명하게 선택을 했었고요. 예, 이곳 붙이는 수법도 있었고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두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이곳을 선택했어요. 백도 이곳도 있었고 여기를 이 선에 밀고 들어가는 자리도 상당히 컸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냥 퉁멍청 선수의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 보면 이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한 길, 정확한 네. 길이 어떤 것인가를 염두에서 계속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거기도 상당히 큰 자리였어요. 거기를 백이 밀고 들어가면 나중에 여기까지 좀 차이가 꽤 나거든요. 흑의 사활도 압박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예, 백이 여기를 끊어 먹은 이유는 이곳 젖히는 것이 또 이쪽 수상전으로 선수기 때문에 둔 흑이 몇 거죠. 수나 가일수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뭐 하나 받고 마지막에 이제 이 자충 때문에 하나 정도 더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하고도 사실 조금은 관계가 있어요. 이쪽을 또 젖힐 때 이건 만약 흙이 느는 거 꼬부리는 것과 여길 백이 젖힐 때 가일수의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백이 나중에 여기를 젖히면 하나 더 놔야 되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길 때리면 단수를 치면 여길 이으면 이제 이 돌과 이 돌은 유가무가라 수상전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궁돌을 넓히면 다 흙집인데 중간에 백이 여기를 하나 젖히면 그러면 양쪽에 집은 나 있지만 다 양자충이라 전체가 비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젖힐 때 하나 때리는 그런 형태로 결말이 날 것 같고요. 백은 그곳까지 결정을 해두고 손을 돌렸습니다. 끝내기 큰 자리라면 역시 이 우학이 끊어먹는 자리가 남아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가장 큰 자리인데요. 그럼 지금은 여전히 백이 좀 유리한 형세인 건가요? 제가 이 바둑을
뭐 하루 이틀 연구를 하고서 뭐 하면은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일견 볼 때는 그냥 미세한데 백이 조금이라도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이 바둑이 마지막에 뭐 여기서도 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이 통멍청 선수는 계속해서 좀 유리한 흐름을 의식을 했던 것 예, 같습니다. 약간이나마 지금도 뭐 결과가 어찌 됐건 이 바둑을 지금 여기까지 뒀을 때의 그 퉁멍청 선수의 그 마음 속에는 유리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박정환 구단은 묵묵히 따라 붙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 젖힌 것도 상당히 큰데요. 지금 여기는 흙이 둬봤자 이곳을 두면 백이 꼬부리면 요 2점 잡는 정도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아주 큰 끝내기가 있었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미는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이렇게? 그 자리 밀면 어떨까요? 예, 여기 느는 게 여기서 이렇게 둘 때 만약에 백이 이쪽을 받으면 여기가 선수라 이렇게 찝어서 수가 나죠. 그러면 여기를 흙이 두면 백이 뒤로 받으면 이제 여기 잡히는 게 크다. 뭐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여기를 젖히면 다음에 여기 이 선에 막는 게 선수라 여기도 상당히 컸거든요. 요거는 제가 뭐 지금 감각적으로 뭐 시간을 뭐 한 30분 준다면 뭐 정확하게 어느 게 몇 집 뭐 반집이라도 누가 어느 게 더 크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좌악이는 이 역끝내기의 의미가 있는 예, 자리였습니다. 지금 두 수를 투자해서 여기를 두면 뭐 이렇게 끊어 잡는 아니면 이쪽을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정수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다음에 찌르고 때리면 여기가 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잡으면 단수를 쳐서 2집 차이가 나죠. 여기 한 집, 그렇네요. 여기 가일수.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뒤로 받아야 되죠. 어차피 이으면 후수를 잡으니까 여기 백이 이쪽으로 이으면 손 뺄 때 찌르고 때리면 됩니다. 그것도 뭐 같은 의미죠. 그냥 찌르고 이으면 이제 잊지 못하죠. 예. 자체로 있는 수는 없었군요. 단단수라. 2수를 놔서 저 자리가 몇 집 정도 되는 자리였는지 여기 맞고 이렇게 후수로 한 수를 더 둔 거거든요. 그래서 100집이 총 2, 4, 6집 반. 예. 집 반. 그러면 5, 6. 14집 반. 흙이 두면 집 반. 14집. 2수를 놔서 흙이 잡은 것과 비교할 때 13, 14집 정도 되는 자리 제법 크긴 한데 여기도 젖히면 여기 흙집이 한 4, 5집 여기 100집 여기 막는 것 차이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득을 봤거든요. 수가 났죠.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어쩌면 여기 막은 게 패착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형세는 미세하긴 하지만 백이 그래도 조금 남기는 형세가 맞는 걸까요? 그거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를 찝었는데
오히려 흑에게 젖힘을 당했네요. 그래도 뭐 여기는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뭐 이쪽을 두는 것보다 이렇게 찝어서 두는 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 바둑이 끝내기가 많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군요. 자, 저희가 이제 이 부근 즈음에서 최정 구단의 바둑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 그 수는 이제 초읽기를 몰려서 연장책을 쓴 것 같은데 여기를 백이 그냥 나중에 막을 때 여기 젖히고 연결을 해서 놓고 따게 하는 수법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득인지 실전 이렇게 그냥 교환해서 일로 찝는 게 득인지 다섯에 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되면 다섯에 여섯 일곱 여덟 열네 19집이 났는데요. 그냥 맞고 나중에 이쪽으로 젖혀서 연결을 하게 되면 백이 조이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교환은 악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으로 도는 거는 백이 여기를 나중에 뒀을 때 당연히 이제 초읽기를 몰렸기 때문에 둔수인데 뭐 다른 교환을 하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를 두고 네, 흑이 거기를 연결을 두니까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뒀단 말이에요. 네. 이 수가 결과적으로는 패착인데요.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됐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견 끝내기로는 그쪽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쪽으로 두지 않았을까요? 그냥 여길 두고 이걸 둬서 여길 막아서 반집이 내가 이겼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형세 판단으로 해서 부분적인 수익기보다는 전체 그 승부의 결과를 판단해서 둘 수가 있죠. 착점을 할 때. 그런데 이 수로 여기를 붙였으면 붙이는 수가 득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쪽으로 막은 수가 최후의 패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결국 수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 붙이는 수가 손해일 수가 없는데 왜 여기를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지금 하나 끊어서 두는 수법이 조금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잡으면 단수 칠 수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잡으면 여기 젖히는 끝내기가 남아 있죠. 그게 이제 미묘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쪽으로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도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퉁뭉청 선수가 여기 막을 때만 해도 이겼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장면에서 선수들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이곳을 젖혀갔습니다. 예, 여기를 둬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그냥 입구자 붙인 것과 비교하면 요게 한 집, 여기는 두 집은 100%죠. 세 집, 그리고 100이 두면 세 집이 늘어나고 흑이 두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한 집 반, 그래서 100은 넉 집 반이 나고요. 여기서 이걸 두지 않고 그냥 입구자를 둬서 이렇게 되면 여기 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이 나서 반집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은 반집, 여기 둘 때 이렇게 물러서는 건 반집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어놓고 여기를 두면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세 집 끝내기를 흑이 두기 때문에 뭐 반집 이상 차이가 나서 100은 지금 물러설 수가 없어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근데 끊어서 수가 낮죠. 네. 자, 만약 100이 물러섰다면 그것 역시 미세하게나마 박정환 구단이 남기는 흑이 바둑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집짜리를 두면서 반집이 이겨있는 상태에서 집반이냐 반집이냐의 그런 승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100은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퉁멍청 선수가 여기를 흑이 젖힐 때 아차 싶었을 거예요. 예. 퉁멍청 선수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끊었을 텐데요. 그 이후 이 바둑판을 살펴보면 볼수록 좀 수를 발견해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절묘한 형태였습니다. 수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집으로는 전혀 이득이 없었고요. 예, 제가 박정환 선수가 여기 젖힐 때만 해도 이제 반집을 져서 두는 수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찝으니까 자체로 여기가 한 수가 늘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따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바둑의 승리는요. 뭐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으로 승리를 거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들여다보는 이 한 수로 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수로 인해서 이제 한 수가 늘어 있고 그리고 흑이 먼저 두면 또 수가 느는 그런 그림이 돼버렸죠. 예, 거기를 찝으니까 100이 후수로 세 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건 먹여치고 이어서 두 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길 이어야지만 이제 수가 늘어서 이제 다섯 수가 됐는데 흑은 언뜻 보면 다섯 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으면서 수가 늘어버렸죠. 정말 재미난 모양이에요. 네. 자, 100은 한 수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여갔고요. 저희가 오늘 최정 구단의 바둑도 그렇고 이 붙이는 수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곳을 꽉 이으니까 이걸 조여야 되죠. 다섯 수기 때문에 어딘가를 조여야 되는데 일로 조이면 끊는 수는 안 되지만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100이 이쪽으로 조이게 되면 여길 끊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퉁멍청 선수가 수가 나면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퉁멍청 7단 더 이상 수술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흑 불계승입니다. 자, 앞서 최명훈 해설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저희가 이 선정한 두 판의 바둑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최정 선수 물론 작년에 스위해 선수를 꺾었고 올해 또 LG배 이번 예선에서 구주아웃 선수를 꺾었지만 네. 설마 또 오늘도 이길까? 이렇게 좀 내심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오늘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그 남자 기사도 최정 선수를 만나면 장담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한국 선수 10명은 이 중국의 선수들과 대결을 치렀는데요. 저희가 좀 결과를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정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승리를 거두었고요. 예. 또한 신진서 선수가 또 오늘 대국제에 가장 먼저 빠르게 결과가 나왔죠. 그 신진서 선수가 누구랑 뒀었죠? 네, 신진서 예. 선수가 이 중국의 랴오 위안어 칠단과 랴오연 대결을 선수, 했습니다. 거의 동년배의 선수고 정말 속기에 능한 기사고 요즘 네.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데 그 선수에게 완승을 거뒀고 그리고 또 상대 전적이 이제 3대 0으로 벌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수히 만날 그런 기사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미리미리 싹을 좀 눌러놓는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그런 또 일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한 이 김지석 선수는 판일러 7단에게 정말 엄청난 양의 대마를 잡으면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까 언뜻 그 끝난 종국 장면을 보니까 김지석 선수가 흙으로 그 파닐러 선수의 대마를 네. 돌수만 한 3, 40개 되는 것 같아요. 그 김기석 선수의 집이 한 130, 40점 나지 네.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이 변상일 구단이 전기대회 우승자인 양딩신 선수를 꺾었다고 합니다. 그 바둑도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너무 보고 싶은 대국이었는데 변상일 선수도 좀 아주 큰 일을 해냈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한중전 모두 한국 선수들이 5승 5패를 거두면서 저희는 5명의 선수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전은 다가오는 29일, 수요일인가요? 그렇죠. 네, 수요일에 속개가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명훈 해설위원 그리고 류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